안녕하세요, 찐떡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영상 업로드가 뜸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회복했고 앞으로는 다시 꾸준히 올려보려고 합니다. 구독하고 계속 오래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떠나지 않고 남아서 기다려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찐떡상은 코인 투자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의 기록입니다. 버티는 마음, 흔들린 경험을 숨기지 않고 남깁니다. 힘든 투자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며 서로의 의지가 되기 위해 만든 채널이에요. 오늘은요, 요즘 뉴스에서 난리가 난 베네수엘라 마두로 사건을 단순한 정치 뉴스로 보지 말고 코인 시장과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이건 장담하는데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뉴스 볼 때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 사건은 남의 나라 정치 뉴스가 아니라 달러, 석유, 결제 시스템 그리고 여러분 지갑 속 코인이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최근에 벌어진 정말 영화 같은 일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2026년 1월 3일 새벽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침투했습니다. 한밤중에 대통령궁을 급습해서 침실에서 자고 있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뒤 미국으로 압송했어요. 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을 다른 나라 군대가 직접 잡아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면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게 1989년 파나마 침공 때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40년 만에 벌어진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건 체포 그 자체가 아닙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을까요? 단순히 독재자라서? 아니에요. 세상에 독재자는 많거든요. 진짜 이유는 베네수엘라가 가진 엄청난 모순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상식적으로는 엄청난 부자여야 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 제재로 달러 결제망에서 사실상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돈은 있는데 못 쓰는 나라였죠. 핵심은 이겁니다. 자원이 문제가 아니라 결제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 상황 이렇게 생각하면 확 와닿아요. 여러분 통장에 100억 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은행에서 이렇게 통보합니다. 고객님, 오늘부터 모든 카드 정지, 계좌이체 불가, 현금 인출 불가, 해외 결제 불가입니다. 그럼 그 100억 원 진짜 내 돈일까요? 아무것도 못 사는데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태죠. 베네수엘라는 딱 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짚고 갈게요. 국가 간 돈을 주고받을 때 스위프트라는 국제 결제망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는 고속도로예요. 근데 이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미국이 꽉 쥐고 있어요. 미국이 너 마음에 안 들어, 톨게이트 닫아라고 하면 베네수엘라처럼 석유가 아무리 많아도 수출 대금을 못 받아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진짜 핵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바로 이 결제망 차단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쫓겨났죠? 이란,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요. 톨게이트 닫으면 아무리 큰 트럭, 즉 자원이 있어도 고속도로, 즉 무역을 못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베네수엘라는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페트로라는 국가 코인을 만든 거예요. 논리는 단순했죠. 미국이 고속도로, 즉 스위프트를 막으면 우리는 하늘길, 즉 블록체인으로 다니면 되지 않나? 달러 필요 없어. 우리 석유를 담보로 한 코인을 만들어서 그걸로 무역하자. 이건 실제로 있었던 시도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고 2024년에 공식적으로 종료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공 여부가 아니라 의도예요. 기존 금융 시스템이 막혔을 때 유일하게 미국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 블록체인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그 이유는요? 앞으로 이런 시도를 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만이 아닐 거거든요. 자, 이제 반대편을 볼게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까요?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마두로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달러 없이도, 미국 허락 없이도 석유 거래가 가능해지는 시스템, 이게 만들어지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석유는 세계 경제의 혈액이고 그 혈액을 돌게 하는 건 달러니까요. 이 공식이 깨지면 달러의 힘, 즉 미국의 힘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석유를 가진 나라가 달러가 아닌 다른 결제 시스템을 쓰려 하고 그게 블록체인, 즉 코인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려 할 때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고 강력하게 이번처럼 군대까지 동원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마두로 개인의 범죄는 명분일 뿐이고 진짜는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시스템의 싹을 자르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 투자 이야기로 연결해 봅시다.
이 사건이 코인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어떤 코인이 내일 떡상하냐가 아니라 어떤 코인이 이 거대한 결제 전쟁에서 살아남아 인프라가 되느냐입니다. 크게 세 가지 역할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리플. 국가 간 돈의 이동은 전쟁 중에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계속 언급되는 게 리플, XRP입니다. 리플이 중요한 이유는 달러 시스템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협력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은행들은 리플을 통해 빠르게 송금할 수 있고 미국 금융 규제 안에서 움직이면서 국제결제 네트워크의 배관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고속도로 위에 더 빠른 차선을 추가하는 역할이죠. 미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거죠. 달러망을 유지하면서 효율만 높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리플은 제도권 안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쓰이는 코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미국의 전략적 도구, 스테이블 코인. 미국은 달러를 버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달러를 디지털 형태로 더 넓게 쓰게 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DC, USDT 등 규제 안에서 움직이는 결제 코인, 미국 금융 시스템과 연결된 블록체인, 이 방향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달러 제국의 디지털 확장판이에요. 세 번째, 시스템 밖의 안전판, 비트코인. 그런데 여기서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결제 코인이라기보다는 지정학적 불안, 금융 시스템 불신이 커질수록 해지 자산처럼 다시 불려 나오는 코인입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몰수당하지 않는 자산이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독재 정권이나 불안정한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 됩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실제로 국민들이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피신시킨 사례가 엄청 많았어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달러 패권이 흔들릴 때마다 강해지는 자산이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며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돈 찍기에 대한 대안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은행 계좌 없이도 가능한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고 송금 수수료 없는 국경 간 자산 이동이 가능하며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마지막 금융 도구가 됩니다.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이 아직도 은행 계좌가 없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금융 시스템 밖의 금융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세계가 더 불안정해질수록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수록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은 어떤 시스템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자산으로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이 시스템 안의 효율을 추구한다면 비트코인은 시스템 밖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한 코인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먼저 미래의 결제 도로망을 깔아놓느냐, 누가 코인 시장의 표준이 되느냐, 누가 다음 세대 금융 인프라의 주인이 되느냐, 이걸 두고 벌이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전쟁입니다. 미국의 전략. 미국은 지금 달러 패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세계로 확장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 안으로 끌어들이고 미국 금융 시스템과 연결된 블록체인을 표준으로 만들고 리플 같은 국제 송금 코인을 기존 은행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로 활용하는 방식이죠. 쉽게 말하면 기존 고속도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더 빠른 차선을 추가로 까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미국 입장에서 통제는 어렵지만 완전히 막을 수도 없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최근 미국이 선택한 방향은 규제 안으로 끌어들여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 허용, 월스트리트의 비트코인 편입. 이건 사실상 네가 없어지지 않을 거면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중국의 전략. 반면 중국은 아예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개된 코인 시장보다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 CBDC 중심으로 1대1로 국가들과 연결된 달러 없이도 작동하는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미국 고속도로를 안 쓰고 아예 새로운 철도망을 까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고 개인의 코인 거래도 엄격히 통제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자산은 국가 전략에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그럼 진짜 싸움은 뭐냐? 지금 이 두 나라가 벌이는 싸움은 어떤 코인이 더 비싸냐가 아니라 10년 뒤 세계가 어떤 결제망 위에서 돈을 쓰고 있느냐, 그 결제망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만 총성 없이, 선전포고 없이 아주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코인이 앞으로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올까?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흐름입니다. 시나리오 1. 일상 결제의 변화. 3년에서 5년 후를 봅시다. 지금은 해외 송금하려면 은행 방문해서 복잡한 서류 작성하고 스위프트 송금 수수료 15만 원 내고 송금 완료까지 1에서 2영업일, 길면 3에서 5일 걸리고 환전 수수료까지 합치면 총 비용이 송금액의 2에서 4%나 됩니다. 5년 후에는 스마트폰으로 스테이블 코인 송금하면 수수료 1% 미만에 시간은 10초에서 몇 분, 해외 직구도 달러 환전 없이 즉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쓰고 있고 태국과 필리핀에서는 리플 기반 송금이 상용화됐습니다. 시나리오 2. 국경 없는 일. 7년에서 10년 후를 봅시다. 지금은 해외 프리랜서 일하면 페이팔 같은 서비스 통해 수수료 5에서 7% 내고 환전 손실,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10년 후에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급여 수령하고 국경 없이 일하고 국경 없이 받고 국경 없이 쓸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노마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화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이미 이런 변화가 시작됐다는 실제 사례가 있어요. 어버크나 파이버 같은 플랫폼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 프리랜서 온라인 시장이에요. 한국에서 디자이너가 미국 회사 로고를 만들어주거나 필리핀 개발자가 유럽 스타트업 웹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인도 작가가 호주 회사 마케팅 글을 써주는 이런 국경 없는 일들이 이 플랫폼에서 매일 수만 건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자기 전문 기술로 일거리를 찾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은 5분 만에 끝났는데 돈 받는데 페이팔 거치면 수수료 5에서 7%, 은행 송금하면 2에서 3일 걸리고 환전하면 또 2에서 4% 손해봅니다. 1만 달러 벌면 수수료와 환전 손실로 최대 1000달러 이상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코인 결제 옵션을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으면 수수료 1% 미만, 10초에서 몇 분 안에 입금, 환전 걱정 없습니다. 이미 웹3 기반 프로젝트들은 아예 처음부터 글로벌 코인 급여를 전제로 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뭘까요? 코인이 있으면 좋은 것에서 없으면 불편한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해외 송금을 자주 하는 사람, 글로벌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 국가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미래 금융 인프라에 일찍 올라타고 싶은 사람, 이들에게 코인은 이미 투자가 아니라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CBDC, 돈의 조건을 거는 시대.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결정적인 포인트 하나를 더 짚어드릴게요. 바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게 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는 핵심 이유인지 아셔야 합니다. CBDC는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점은 돈에다 조건, 즉 코딩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원금을 CBDC로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이 돈은 3개월 안에 안 쓰면 사라집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거죠. 식료품만 살 수 있고 금이나 달러는 못 삽니다.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당신은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샀으니 이번 달 지원금은 10% 삭감합니다. 또는 특정 정치 집회에 참여한 사람은 대중교통 이용이 일주일간 제한됩니다. 내 돈인데 내 맘대로 못 쓰는 세상. 정부가 내가 편의점에서 껌 하나 산 것까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세상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로 이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돈,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돈, 특정 업종에서만 쓸 수 있는 돈. 이런 걸 실제로 테스트하고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고 범죄 자금 추적이 쉬워지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정부가 전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국가가 추적하지 못하고 프로그래밍할 수 없는 마지막 자산으로서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부가 동결시킬 수 없고 사용처를 제한할 수 없고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누가 얼마나 가졌는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게 앞으로 10년 뒤 비트코인이 더 중요해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화폐로 더 많은 걸 통제하려 할수록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통제받지 않는 자산을 더 원하게 될 겁니다. 금융 시스템의 이중구조. 앞으로 세계는 두 개의 금융 시스템이 공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 규제 안의 시스템. 스테이블 코인, CBDC, 은행과 연결된 리플 같은 코인, 정부가 추적하고 관리하는 세계.
편리하고 안전하지만 프라이버시는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 규제 밖의 시스템. 비트코인, 탈중앙화 코인, 정부 통제를 벗어난 자유로운 거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세계. 자유롭지만 더 위험하고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첫 번째는 고속도로. 빠르고 안전하지만 톨게이트마다 검문받고 CCTV로 계속 추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오프로드.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사고 나면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위험도 더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를 선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를 선호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쪽에 얼마나 비중을 둘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들은 양쪽 모두에 적절히 분산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을 코인은 무엇인가?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미국 코인이 이기냐, 중국 코인이 이기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이 싸움이 끝난 뒤에도 살아남아 있을 코인은 무엇이냐? 그 코인이 만들어갈 생태계 안에 우리는 함께 들어가 있을 수 있느냐? 역사를 보면 전쟁이 끝난 뒤 살아남는 건 가장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오래 쓰였고 필요해서 계속 사용됐고 구조 속에 이미 들어가 있던 것들입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 안에서 조용히 결제에 쓰이는 것, 리플,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 밖에서 안전판이 되는 것, 비트코인. 양쪽을 연결하는 것, 크로스체인 프로젝트. 이런 코인들이 나중에 생태계의 뼈대가 됩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째, 안정성. 40에서 50% 스테이블 코인, 달러 연동 자산. 일상 결제나 단기 자금 보관용입니다. 둘째, 시스템 내 성장. 30에서 40% 리플 같은 제도권 편입 코인. 금융 인프라에 실제로 쓰이는 코인입니다. 셋째, 시스템 밖 해지. 20에서 30% 비트코인. 장기적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물론 이건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참고 프레임일 뿐입니다. 각자의 상황, 리스크 감수 능력, 투자 목적에 따라 달라지죠. 중요한 건 왜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 코인은 미래 결제 인프라에서 이런 역할을 할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논리가 서 있어야 시장이 흔들릴 때도 버틸 수 있습니다. 보관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 더, 보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보여준 건 은행도 내 돈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투자 물량은 반드시 개인 지갑,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키가 없으면 내 코인이 아니다. 영어로 나트 요 키즈, 나트 요 코인즈. 이 말 꼭 기억하세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 체포된 사건은 정치 뉴스가 아니라 자원 달러 결제 시스템 코인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미래 결제망을 먼저 깔아놓는 자가 승자가 되는 조용한 전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우리 삶 구석구석까지 코인이 스며들고 정부가 통제하는 돈과 통제하지 못하는 돈이 공존하며 우리는 그 사이에서 선택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뉴스에 덜 흔들리고 코인 시장도 훨씬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찐떡상은 이 코인 무조건 간다, 다음 달 몇 배 간다 이런 얘기보다는 불안한 흐름 속에서 작은 단서들을 하나씩 모아보고 같이 이해하면서 살아남는 선택지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완벽한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왜 이런 사건이 터졌는지, 돈과 결제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누가 이 구조를 지키려 하고 누가 벗어나려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걸 같이 보면 최소한 휩쓸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찐떡상은 힘든 장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좀 더 재밌고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인 투자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불안보다는 이해를, 공포보다는 전략을, 외로움보다는 동료애를 느낄 수 있도록 찐떡상이 옆에서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불안을 키우기보다는 생각의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그동안 투자 잘하고 계셨는지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이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찐떡상은 앞으로도 불안한 시장 속에서 같이 살아남을 단서들을 차분하게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